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이익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업의 이해라는 것은 결국 상식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100번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다시 말하면 사업 모델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과 이익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한다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의 출발이다.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다양한 기업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이라는 기업도 있고 호텔신라, 포스코홀딩스, 신대양제지,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양식품은 식품기업이고요. 호텔신라는 면세점,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기업이고, 신대양제지는 골판지 기업이고,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기업입니다. 완전히 다른 기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런 기업들을 분석할 때는 공통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 기업의 이익 유형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형을 보면 어떤 유형은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기업은 이제 매출 볼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이제 제품 가격의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업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때 제품과 원재료 간의 차이를 이제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서 스프레드 마진이 중요한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업을 볼 때는 내가 투자하는 또는 분석하는 기업이 유형 1, 2, 3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걸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볼게요. 자, 모든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키팩터,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정의하는 것이 사실은 기업 분석에 있어서 이미 한 50%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정의만 잘하더라도 굉장히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또는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은 중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고 면세점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장품이니까 그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또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 기업 역시 중국인 입국자가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중국과 미국 가장 중요한 시장이니까요. 중국과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을 볼까요? 두 번째 유형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해서 이익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대양제지 같은 골판지 기업은 일정 부분 과점화되어 있다 보니까 원재료인 폐지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인 골판지 가격을 인상해서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 어떻습니까?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인 열연 가격을 인상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의 키팩터는 철강석 가격과 열연 가격. 신대양제지 같은 기업의 키팩터는 뭐겠어요? 골판지 가격과 원재료인 폐지 가격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유형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도 어렵고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때 제품과 원재료 간의 스프레드가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펄프 같은 기업은 화장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원재료는 펄프란 말이죠. 근데 화장지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원재료인 펄프 가격이 하락하면 화장지 원지와 펄프 간의 스프레드가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한국철강이나 대한제강 같이 철스크랩을 가지고 철근을 만드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원재료인 철스크랩 가격이 하락하면 철근 가격과 철스크랩 간의 롤마진이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에 영향을 주는 키팩트가 있고 이를 잘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키팩트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야죠.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서 실제로 중국인 입국자가 증가하는지, 미국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는지, 폐지 가격이 상승하는지, 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실제 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한다면 확실히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봤던 5개 기업을 다시 한번 보면 삼양식품과 호텔신라 같은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어떤 유형이죠?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에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라면 수출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이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하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하면 그죠?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유형을 보이는 것이고요. 포스코홀딩스나 신대영제지 같은 경우 어때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해서 이익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인 열연 가격을 인상해서 이익이 증가하고요. 신대영제지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인 폐지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인 골판지, 원재 가격을 인상해서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같은 유형이죠. 아모레퍼시픽도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거나 또는 그죠 면세점에서 화장품 매출이 증가하면 이렇게 매출이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유형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살펴보면 사실은 기업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 그 대단한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굉장히 상식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보면 삼양식품 어떻습니까? 라면 수출 금액을 알면 실적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원재료는 이제 밀가루니까 밀가루 가격은 밀 가격, 국제곡물 가격인 밀 가격을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라면 수출 금액과 밀 가격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삼양식품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1위 기업이니까 면세점 매출액 알면 되지 않을까? 또 면세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인이니까 중국인 방문자 수 알면 호텔신라의 실적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맞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면세점 매출액과 중국인 방문자의 추이만 알더라도 호텔신라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1위 철강 기업이니까 철강 제품, 가장 중요한 철강 제품이 열연이니까 열연 가격을 알고 또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을 알면 다시 말하면 열연 가격에서 철강석 가격 간의 차이, 스프레드를 알면 이익의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는 거죠. 그죠? 신대영제지 마찬가지입니다. 골판지는 폐지로 만든다고 하니까 제품인 골판지 가격과 원재료인 폐지 가격을 알면 이익의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죠. 면세점 매출액 비중이 높으니까 중국인 방문자 수 알면 확실히 면세점 쪽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수출 많이 하니까 화장품 수출 금액을 알면 그죠?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5개 정도 기업을 봤지만 다른 기업이라고 해서 다르겠느냐?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식품 기업, 다른 면세점 기업, 다른 철강 기업, 다른 골판지, 다른 화장품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식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키팩터, 핵심 요소를 정의하고 우리 추적해가면 실적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러면 기본적인 제품의 가격, 원재료 가격이 어디 있냐?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 사업보고서 가면 다트에 가서 사업보고서 치면요, 이렇게 각 분기별로, 그죠?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나오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어요. 사업의 내용에 가면 주요 제품이 어떤 것이고, 원재료 가격이 어떤 것이고, 그죠? 이 중에서 매출 비중이 또 어떻고, 수출 비중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접근들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상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상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기업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기업의 사업 모델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의 방향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이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죠? 어떤 원재료를 사용해서 이익의 방향이 어떻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런 키팩트,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를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서 실제로 이익이 증가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기업을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기업의 업종이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프레임은 뭐다?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뷰는 결국 기업을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이해라는 것은 상식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